안녕하세요. 내년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인상폭이 올해의 2배가 될 거라고 합니다. 많은 충격이죠. 앞으로 이게 시작이 돼서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여기저기에서 정리해고한다, 근무사지 간다 이런 뉴스들도 되게 많이 들리는데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만 오르는 걸로 그칠까요? 아니면 뭐 다른 곳까지 점차 확산될까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어떨까? 얼마나 힘들어질까? 걱정이죠. 올해만 해도 34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 손실이 반영되는 내년 3월에 자금 융통을 위한 채권 발행 한도까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답니다. 이미 발행한 채권을 조기 상환하는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려나?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 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인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가스공사의 경영상태 역시 악화된 상태랍니다. 이럴 경우에 내년에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모두 계획대로 올릴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2만원 이상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초에 구체적인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저울질 할 거라고 합니다. 큰일이죠, 큰일. 서민들만 죽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에 이래저래 계속 어려워지는데 이제 국회를 내다보면 뭐 국회는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해도 그들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매우 뻔하고 당연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아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그리고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아야 된다, 모험 걸지 말아야 된다. 지금은 빚내 가지고 뭘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빚내 가지고 지금 뭐 비토한다고요?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주가가 언제까지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1900 이하로 내려간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반토막 난다는 얘기하기도 하고 올라간다는 얘기하는 사람보다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지금 거의 거래 절벽이죠.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지난달에 거래 건수가 한 600건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뭐 8,000건, 9,000건, 만건 막 이랬습니다. 지금은요. 택도 없죠. PD 수첩 보시죠. PD 수첩. PD 수첩 보면 거기에 연건한 사람들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제가 어처구니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6억 5천짜리 집 사는데 자기 돈 5천만원 있고 5억은 뭐 5억 주도 안 돼. 1억은 뭐 마이너스 대출. 뭐 사실상 거의 대출로 산 집입니다. 그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집을 살려면 어느 정도 자기 돈은 좀 있어야죠. 통상적으로 절반 이상은 자기 돈이 있고 나머지 절반을 대출받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뭐 집을 땅 따먹기 하듯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집을 산 거예요. 전부 다 대출 이렇게 가지고 대출로 세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박입니까? 도박이죠. 무리하게 방만하게 도박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 그 전부 다 쓰나미처럼 다 썰어지는 거죠. 그냥 집만 뺏기고 끝나냐? 인생까지 뺏길 수 있어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월급 400만원 받는데 집이 4채래요. 집이 4채. 그것도 뭐 책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더라. 부동산 책 보고 그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저도 20대 때 30대 초반 때 부동산 관련한 책만 수백 건을 읽었어요. 수백 건을. 그 책 수백 건 읽어가지고 뭐 내 삶이 나아지거나 부동산 관련한 투자 전문가가 됐으면
뭐 그때 수백 건 읽었던 게 나름 의미가 있었겠죠. 근데 지나보니까 뭐냐? 그 전부 다 투기와 탐욕과 욕심을 부추기는 내용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39살에 뭐 100억을 만들었다.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는 매주 저기 강남 교보타워에서 무료 강연을 펼쳤습니다. 그 무료 강연회에서 모여든 사람들 상대로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꼬드겨서 돈 뜯어먹다가 깜판 갔잖아요. 그게 거의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기세 오르고 가스비 오르는 이 혹독한 현실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잘 궁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궁리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정말 성실하게 하는 거.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간에요. 그리고 함부로 돈을 쓰지 않는 것.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비상시국을 대비해서 비상자금을 마련해 놓는 것. 이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언제 어떻게 터질 위기상황에 또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가면서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무난하게 별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살얼음을 걷는 마음으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겁내면서 차근차근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세 수도세 언론 뉴스 보니까 뭐 2만원씩 밖에 안 오른다는데 겨우 그거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얘기하냐, 이러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만원이 3만원 되고 3만원이 5만원 되는 거 금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신호탄이면 나머지 것들은요, 국민연금료율도 올리고 뭐 버스 요금도 지하철 요금도 각종 세금들도 덩달아서 같이 늘어나면 보통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럽이, 일본이 저렇게 근검절약하고 착실하게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리하게 탐욕과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대거 쓸려나가는 걸 꽤 많이 봤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일들을 주변에서 이제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PD수첩에 나오는 영끌한 이들이 어떤 식으로 몰락하는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들의 모습이 그냥 남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형제자매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